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고객들의 무분별한 카메라 세례에 불쾌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이라서 차마 말 못하고 눈치 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거나 친구가 보고 연락 왔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서비스직 권리침해 보호를 위한 응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짠! 제가 2012년부터 악성 고객 서비스직 권리침해 보호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했어요. 처음 악성 민원을 다룰 때는요, 어떻게 고객을 거절하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악성 민원 대응 감정노동 보호 교육을 다루는 강사님들이 아주 많아졌고, 인식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 좋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비스 현장에서는 대응 현실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악성 사례를 다루다 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악성 민원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최근 악성 고객의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해지다 못해 막 앞서가요. 직원 보호를 위해서 녹음 고지를 하고 녹음을 시행하라고 하지만 이미 고객들이 녹음기를 켜고 들어오고요. 카메라부터 막 들이밀어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들 하시는데 실시간 방송 막 켜고 들어옵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며 몸이며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기도 해요. 여기서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한다라고 해서 그 고객이 악성 고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의 초상권을 지켜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촬영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서비스를 오남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악성 고객에 해당이 되죠. 이에 따른 서비스 거절 및 법정 대응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은 엄연히 초상권과 음성권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허락 없이 누구나 나인지 인식할 수 있는 나의 사진 또는 영상, 음성을 동의 없이 SNS 또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것은요, 엄연한 권리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직원은 무분별하게 노출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에 나의 권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잠깐, 공모 수행 중인 민원실 근무 직원이나 경찰, 소방관 같은 공무원은요, 초상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마도 민원실을 공적인 장소라고 해석을 하신 것인지, 공무원을 공인으로 해석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선 공인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나 정치가, 기업인, 언론인 같은 공중에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뜻하는데, 고위공무원도 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고위공무원이란 정무직 공무원은 대부분 있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6급 부면장까지 공인으로 본 판례가 있기는 해요. 공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비방을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여서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예요. 물론 초상권 침해 행위였더라도 형사 절차상 증거 확보를 위해서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그 촬영물을 SNS나 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나의 사진이나 영상물이 비방의 대상으로 올라와서 정신적인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신속히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침해행위 제거 청구권 역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우선, 나는 공인인가? 지금 나는 집회나 시위 장소에서 나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촬영에 동의를 하였는가? 이 세 가지에 아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촬영을 거절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공무원이라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찍지 마세요!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라고 응대를 하면서 이제 촬영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스크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위한 촬영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사항을 보면 첫 번째, 위반한 사람의 얼굴을 포함한다.
두 번째, 위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촬영을 거절하기 어렵죠. 다만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이나 무분별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정중하게 촬영을 거부하고 또 자제 요청하는 것이 바른 응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응대 단계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촬영 여부 확인입니다. 두 번째, 촬영 가능 범위 또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 번째, 촬영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는 고객의 질문에 응대하는 방법입니다. 아, 고객님, 매장과 고객님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찍어드릴까요? 촬영하고자 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시거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도와주시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촬영 범위 내에 타 고객이나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내하셔야 되겠죠.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는 요령을 게시해서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고객님 편하게 촬영해 주셔도 됩니다만 최대한 저희 직원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타 고객님들은 촬영에서 포함되지 않게 부탁드려요. 사진 촬영 자체를 거절하기보다는 촬영 가능 범위나 방법을 안내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이미 촬영이 돼버린 경우에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고객님 실례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하신 사진에 만약 저희 직원이나 고객이 포함되어 있다면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삭제 또는 상호 조치 부분을 안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듯한 고객을 발견한 경우에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객님 혹시 지금 촬영 중이실까요? 아주 정중하게 촬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나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도 지금 라이브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실례하지만 고객님, 현재 저희 업장의 타 고객님들과 또 저희 직원의 권리침해 보호를 위해서 음성과 얼굴 또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촬영을 막기보다는요, 촬영 가능 범위나 방법을 고지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고객님, 현재 촬영하고 계신 장소가 저희 직원 그리고 다른 고객들의 초상권이 침해가 될 수 있는 범위여서요. 죄송하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촬영 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 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요, 거절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른 사례 한번 볼게요. 촬영 금지 구역에서 촬영을 한 고객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고객님 실례합니다. 방금 촬영하신 것으로 저희 직원이 확인했는데 맞으실까요? 촬영 여부를 정중하게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고객님, 저희가 원내에서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사진 촬영이 어렵습니다. 혹시 기록을 위한 촬영이셨다면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는 안내지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방금 전에 촬영된 사진 기록물은요,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마스크를 턱에다가 걸치고 있는 직원을 촬영한 고객을 발견한 경우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례합니다. 고객님 혹시 방금 촬영하셨을까요? 촬영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직원의 분명한 잘못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만약 고객이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고발하려고 찍었어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과 우려를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마스크는 꼭 쓰고 계셔야 되겠죠?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고 SNS에 올리겠다, 고발하겠다 하는 고객이라면 잘못을 인정하되 유포에 대한 고지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직원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신상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안내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한 곳에 온라인상으로 브랜드 명이라든지 위치 등을 공개되어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요, 아무리 사실인 내용일지라도요, 권리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원인이 제공된 부분에서 인터넷에 올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등의 발언은 오히려 더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직 직원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엄연히
인간이 존재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죠. 본인들은 예쁘게 뽀샵도 하고 막 100장 찍어서 하나 잘 나온 사진 올리면서 직원들은 어떻게 나오든 아랑곳하지 않고 또 설령 그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누구도 나의 초상권을 나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언제든지 불법 촬영이나 녹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응하기보다는요. 미리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상황별 응대 방법과 멘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고객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인용하여서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셨다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업주 또는 기관장님들께서 우리의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적극적인 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권리 침해를 하는 대다수의 고객이요, 일부러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이기보다는 몰라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객의 무분별한 카메라 사례로부터 더 이상은 웅크리고 가리고 피해 다니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